영어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자, 일단은 337페이지고요. 오늘 관동별곡 대망의 3주차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서사부터 우리 쭉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자, 서사에서는 어떤 내용 배웠어요? 맨 처음에 강호의 병이 깊어 중김에, 그래서 어디 창평에서 지내고 있다가 임금이 야 올라와 강원도 가야지. 가서 강원도 관찰사를 했죠. 그래서 구임 여정이 들어있었고요. 구임 여정 중간에 지명들이 있었죠.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는 전개였고, 그 다음에 해양이라는 곳에 가서 뭐 했어요? 선정의 포부를 달죠. 자, 그리고 본사 1에서 금강산 유람 출발. 자, 몇 월 달에 출발했는지 기억나요? 기억하라고 했잖아. 3월 달에 출발합니다. 3월에 출발해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 때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그러면서 금강산 출발하죠. 그래서 만폭동을 시작으로 해서 쭉 금강산 내 금강을 관찰하고요. 관광이죠. 관찰이 아니라 내 금강을 강이라고 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12폭포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그리고 본사 2로 갔어요. 저는 12폭포에서 나눴어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본사 2에서는 이제 해금강 쪽으로 가요. 산영로부터 출발해갖고,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어디 갔었냐면 산영로에 올라, 산영로인데 말하면 못 쓰니? 산영로에 올라서 뭐 했죠? 이 금강산 떠나야 돼. 아쉬워. 안타까워. 이러면서 자기의 정회, 감정을 표출하고요. 정서를 표출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총석정에 갑니다. 총석정에서 사선봉 검색해 갔어요? 주상절리 기둥 4개. 그래서 총석정 가서 역시 자연을 경탄하죠. 자, 여기까지 딱 했죠? 아니가 하나 더 있지. 3일포까지 했네. 3일포를 찾아봐. 3일포는 왜 3일포라고? 그 신라의 화랑 4명이 3일 동안 머물러서 3일포라고. 그래서 3일포를 가서 역시 그 사선, 신라의 사화랑을 생각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 자, 여기입니다. 자, 2화는 벌써 지고, 자, 2화는 고전하실 때 자주 나오니까 꼭 아셔야 돼요. 2화 무슨 꽃이에요? 아셔요? 2화 여대도 이 2화인데. 네, 끄덕끄덕하지 말고 무슨 꽃이에요? 백꽃이에요, 백꽃. 그러니까 2화 여대는 백꽃 여자 대야. 이런 느낌. 자, 그래서 2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 피울 때. 자, 그래서 2화는 언제 피는 꽃인가 하면 봄에 피는 꽃이거든요. 이 꽃이 지면은 한 몇 월 정도 되냐면 5월 정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달도 나오거든요. 아까 3월에 출발했잖아. 근데 지금 한 5월 정도 된 거야. 그래서 금강산을 이제 유람하는데, 관광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강산을 유람하는데 꼼꼼하게 다 보는데 한 8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까지 이제 보고, 또 금강산 가는 기간 있잖아. 또 돌아오는 기간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들이 나 그냥 금강산이나 보고 올게. 그러면 1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일단 10년 동안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10년 동안 관광을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금강산 갈까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접동새 슬피 울제. 그러니까 접동새는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죠. 감정이입이네요. 자, 그리고 낙산 동반으로. 낙산사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어쨌든 낙산사가 있는 데가 산이 낙산이에요. 낙산 동쪽 언덕으로, 동반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그래서 의상대라는 곳을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보냐면 일출을 봐요. 자,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해가 뜨는 걸 보려고 밤중쯤 일어나니, 밤중만 일어나니, 밤중쯤 일어나니. 자, 상운이 지피는 듯. 그래서 지금 이제 해 뜨는 모습 광경을 봐요. 일출하는 거 다 보셨죠? TV 같은 데서, 그죠? 그러면 해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막 그 빛의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바다하고 이렇게 약간 접해 있잖아.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해요. 그래서 상운, 상서로운 구름이 마구마구 피어나는 듯. 그리고 육룡이 떠받치는 듯. 육룡은 여기 빛의 기둥 같은 거. 자, 그러면
해는 뭘 가리켰어? 해는 임금 왕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육룡의 원관념은 왕을 떠받치는 신하가 되겠죠? 신하들이에요. 자, 그리고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 만국이 일위하더니 일렁일렁 하더니 그리고 천중에 치뜨니 하늘에 치솟았더니 후발을 해리로다. 그래서 얘가 떠갖고 하늘에 번쩍 떴죠. 그랬더니 후발 가느다란 터를 헤아릴 정도로 밝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지만 여기에서는 해 뜨는 광경을 시간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자, 상문이 지피는 듯 일출 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일위하더니 일출 중, 천중에 치솟았듯이 그러면 일출 후, 전, 중, 후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솟았으니까 가느다란 터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밝대요. 자, 해는 임금이었어. 자, 임금의 빛은 뭐였죠? 임금의 빛은? 임금이 머머리? 아니었잖아. 임금의 해의 빛은 이거는 임금의 선정이었잖아요. 다른 정치. 근데 선정이나 은혜 이게 대부분인데 가끔 요게 아니라 다른 걸로 쓸 때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터를 헤아릴 수 없었어. 그러니까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어.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없었어. 그런데 하늘에 치솟았으니까 사물의 이치가 이제 다 뚜렷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임금도 써야겠다. 임금의 총명이나 지혜. 그래서 임금의 그런 지혜로 온 만물을 다 비춰주시는구나. 자, 뭐 하고 있어요? 임금한테 딸랑딸랑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문지죠. 이렇게 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자, 요 구절이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태백의 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야. 그래서 아마도 널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이에요.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해는 임금. 그러면 구름은 해를 가리는 존재. 뭐겠어요? 간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신이 임금을 가릴까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또 사자성어는 무국지죠. 이렇게 연결. 그래서 다른 뭐 고사를 인용했다. 이런 게 또 이제 관동별곡의 특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 가고? 시선은 뭐냐면 시의 신선이에요. 뭘 가리킨다고요? 이태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태백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냐 이렇게. 해타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기침하고 가래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시 구절을 해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아, 이태백은 어디 가고 그의 시 구절만 남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 막 이러잖아요. 내가 쿵 이렇게 풀어갖고 던지면 작품이 돼 하잖아. 그래서 그런 해타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천지간의 장안기별. 천지간 장안기별이 뭐예요? 해 뜨는 모습을 자세히도 할 수 있고 자세히도 표현했구나. 자, 그래서 의상대에서 뭐 했어요? 임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임금을 걱정하는 우국 충정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어디 가지? 경포대 갑니다. 경포를 가요. 경포대 가보셨나요? 경포대 해수욕장? 안 가보셨어요? 해수욕장 가본 데 있나요? 야,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이 동해서해 남해에 하나씩 있잖아. 그래서 서해에는 대천해수욕장, 남해에는 해운대, 그리고 동해에는 경포대잖아요. 한 번씩 가보셔야죠. 경포대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시간 없다. 자, 경포대를 갔는데 보세요. 사양 헌산에 사양 석양이 비친 헌산의 산 이름이에요. 헌산의 척추 철쭉이에요. 철쭉꽃을 무늬 봐라 잇따라 밟아. 자,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라고 했는데 자, 우계지륜은 뭐냐면 신선이 타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신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선이 타는 수레를 타고 뭐 깃털로 장식한 수레인데 그리고 경포로 내려가니 경포가 좀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강원도 여기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가운데 정자가 있거든요. 바다랑 호수랑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호수에 너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맨날 손을 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에 가운데 이렇게 정자가 있어요. 여기 정자에 올라가려면 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여기 경포 끝에서 한 150걸음? 이 정도만 가면 해변이에요.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차 이렇게 대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계지륜을 타고 근데 여기 바다 쪽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릴게요. 자, 경포를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니 이런 얘기요. 자, 심리나 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다리고 다시 다려. 심리빙환이라고 하죠. 그게 호수의 물결입니다. 심리빙환. 심리나 배는 얼음 같은 비단을 고치고 다시 아니 뭐래는가 다리고 다시 다려. 그러니까 비단을 다린 것처럼 물결이 잔잔하다 이런 얘기. 호수의 물결이. 되셨죠? 자, 그래서 심리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장송, 큰 소나무 둘러싼 속에 우른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그러니까 동해안은 유독 소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속에 호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실컷 펼쳐져 있으니. 자, 물결도 자도자시야. 물결이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헤리로다. 그래서 물결이 잔잔해서 모래를 헤아릴 수 있구나. 물이 굉장히 맑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레를 타고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어? 얼음 같은 비단이야. 모래가 보이는데 자, 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원경에서 어디로? 근경으로 역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고주 해람하여 고주 외로운 배를 해람 닷줄을 풀어. 그러니까 배 한 척을 띄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자에 올라가면 배를 이렇게 하나 띄워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배 띄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겉에 다리 이름 대양 동해 바다가 거기로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야 저기가 이렇게 바다가 다 보이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용하다, 조용하구나 이 기상. 하루 넓고 아득하구나 저 경계. 그래서 넓고 아득한 경계는 저기 바다 너머의 수평선이겠죠. 그걸 보면서 야 여기도 멋있는데 우왕굿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도곤, 이보대 갖춘데, 가잔데, 갖춘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또 역시 뭐 하고 있어요? 경포에서 자연을 경탄하고 있어요. 좀 더 있는데 우리 쓰고 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홍장의 고사를 헌사타. 야단스럽다고 할만하구나 라고 했는데 홍장의 고사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해볼게요. 자, 홍장은 강원도에 또 이름난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건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홍장이라는 애가 당시 이제 강원도 관찰사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역시 이 정철 말고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 얘도 관기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해. 그래갖고 울며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을 간 거야.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얘를 이제 좀 놀리고 싶어갖고 그래서 야 걔 홍장 있잖아. 걔 너 떠난 다음에 너 그리워하고 상사병 걸렸고 야 지난밤에 죽었지 뭐냐. 그 뻥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펑펑 울고 뭐 이렇게 왔어요. 야 그래 뭐 벌써 화장까지 마쳤는데 어떡하냐. 자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술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 얘를 홍장을 선녀 그 복장을 해갖고 코스프레를 해갖고 여기를 배 타고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냥 술 먹다가 얘가 까무러친 거지. 아니 제가 뭐 그래서 죽었다며 아 선녀가 됐구나. 아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얘네들 옆에서 어디 안 보여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개꿀잼 몰카를 한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을 법하구나.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홍장의 고사를 번석한 야단스럽다고 할만하구나.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강릉 대도의 강릉 대도시의 풍속이 좋으시고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자, 그래서 경포에서 요거는 뭐 이제 가는 곳은 아니죠. 여기에 이제 종속되기도 하고 그냥 저는 빼서 강릉 가로를 쳐놓을게요. 현재 여기가 강릉이에요. 경포대가 강릉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의 대도시를 예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절효정문은 옛날에 이제 임금이 효자, 충신, 연려들이 있으면 정문을 내려줘요. 효자문, 충신문, 연려문 이런 것들을 내려줘요. 근데 그런 문들이 골고리 마을마다 널려 있으니 자, 비옥가봉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돼요. 비옥가봉. 요게 같은 뜻이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의 뜻 아시나요?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중국 요나라 순나라 때 요순 시절에 굉장히 전쟁이 없는 시절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그때가 태평천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비옥가봉이. 그 요순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자, 평화로운 세상이 이제도 있다고 하겠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강릉의 풍속을 예찬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강릉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청천이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또 자랑한 거예요. 살짝. 여기 이렇게 되게 좋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이 사네. 여기 누가 대장일까? 어머나 나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정을 은근 과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이제 죽서루라는 곳을 갑니다. 죽서루. 자, 진주관,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그러니까 죽서루도 누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누각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이런 50천이란 강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또 산, 이런 태백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주관 죽서루 50천 날인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담아 동해로 가니 무슨 얘기냐면 태백산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담아서 동해로 그냥 흘러가. 그냥 아깝게 낭비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한강 목멱에 닿게 하고 싶구나. 다 이거죠. 그래서 목멱은 한강에 있는 산이에요. 아세요? 한강은 어디? 서울에 있잖아. 목멱은 무슨 산일까요? 남산입니다. 남산. 앞에서 나왔죠. 북한산 제일봉이 하마면 배일 것 같다. 그거는 북한산이었죠. 요거는 이제 남산, 목멱은 남산이요. 자, 왜 닿게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야? 아름다운 경치가 동해로 가니 이거를 그냥 저기 한강으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는 임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금한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싶구나. 사자성어는 연근지정 또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리고 본사 2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많이 출제돼요. 왕정이 유한하고 풍경이 못슬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왕정은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관찰사로서의 임기를 뜻해요. 내가 임기가 언젠가 끝이 나요. 끝이 나면 어떻게 돼요? 어디 딴 데 가야지. 서울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운 경치를 더 이상 즐길 수 없어요. 자, 근데 관찰사는 언젠가 끝이 나는데 내가 풍경을, 자연을 즐기는 일은 싫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내가 자연을 즐기는 사적인 일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거는 임금이 나에게 내려주신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인 임무를 가르쳐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나는 뭐 하냐면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요 내적 갈등은 결사에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적 갈등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와
내가 자연을 즐기는 개인적인 일 사이에서 고민 갈등 중.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할까? 그래서 바로 이 고민이 시작됐는데 신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사가 신선이 타는 뗏목이에요. 신선이 타는 뗏목으로 어디로 가요? 두로 향할까? 두는 북두성. 별로 안 중요해요. 우는 견우성. 다 신선의 세계들이에요. 신선의 세계로 향할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신선은 기억나세요? 신선 이야기가 나면 자연이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즐기고 싶은 감정이 더 큰 거야, 현재. 근데 정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갈등. 그래서 자, 신선이 사는 뗏목을 띄어내어 신선의 세계로 향할까? 아니면 선인, 신선을 찾으려고 단열에 머무를까? 다 지명이요. 단열에 머무를까? 자, 그러면서 자, 천근을 못 내보아. 천근, 하늘의 뿌리, 즉 하늘의 끝이죠. 저 수평선 너머를 끝내 못 봐서 어디에 올라요? 망향정에 올라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이제 여기가 반동결국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망향정에서 더 이상 안 움직여요. 자, 죽서로 아까 했죠. 죽서로 또 뭐예요? 임금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무국충정은 안 들어있죠. 그냥 영분지정 들어있죠. 자, 그래서 저 바다의 수평선을 보기 위해서 망향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망향정은 이렇게 언덕 같은 거 있는 데에 이렇게 해서 저 바다가 보이는 곳일 거예요. 그곳에 이제 올라갑니다. 자, 망향정에 오르니. 자,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가? 자, 바다 밖은 하늘이죠. 그럼 하늘 밖은 무엇인가? 뭐예요? 모르네. 우주인데, 그치? 자, 일단 무슨 법 사용되나요? 아셔요? 자,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인가? 자, 앞에서 한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야, 맞아요.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연세법. 원숭이 엉덩이 빨개, 빨간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연세법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하늘 밖으로 또 가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니까 점층법도 사용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의 이제 그 사고 방식을 또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밀물 썰물이 왜 생긴다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옛날 사람들이 뭐 달의 인력 이런 걸 알 리가 없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바닷속에 엄청나게 큰 고래가 살고 있어갖고 이 고래가 이렇게 숫자 하고 싶다. 고래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물을 쭉 빨아들이면 썰물, 물을 내뱉으면 밀물. 그리고 파도는 얘가 숨 쉬니까 파도가 친다라고 생각했어요. 귀엽죠? 네. 자, 그래서 고래 여기 이상 삐꾸처럼 그러네. 자,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가뜩이나 노한 고래, 가뜩이나 고래가 화났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어떻게 치는 거야? 파도가 되게 심하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래의 원관념은 파도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노한 고래, 네가 놀래켰길래, 누가 놀래게 했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굳는가.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굳는가. 파도가 심하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도가 심하게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 내적 갈등이 뭐 되고 있냐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야. 심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망향정이라는 장소에서 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사이에서 고민 갈등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자연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 온 세상에 뿌리는 듯. 자, 그러니까 은산은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것을 표현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5월 장천에 5월 넓은 하늘에 백설은 하얗게 부서지는 그 눈들은 하얀 눈들은 무슨 일인가? 또 백설도 뭐예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이겠죠. 그러니까 파도가 원관념인 것은 고래, 은산, 백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시면 아까 3월에 출발해서 지금 5월 달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본사 2입니다. 그래서 본사 2에서 쭉 해금강을 관찰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사. 결사도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안 나누고 그냥 할게요. 결사 이제에서는 나의 이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요. 그게 포인트. 자, 적은 것, 풍량이 바람과 파도가 정하거늘, 가라앉거늘,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쭉 가라앉아, 사라져. 자, 파도가 심하게 있는 게 뭐였죠?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라앉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적 갈등을 안 했다. 그죠? 내적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부상지척에, 해가 뜨는 곳 근처에서 명월을 기다리니,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망향정에서 이제 달을 뜨는 걸 이제 보려고 명월을 기다리니. 서광 천당이, 서광 상서로운 빛, 천당, 천길이나 되는. 그래서 천길이나 되는 상서로운 빛, 달빛이겠죠. 달빛이 되는 듯,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달이 떴는데 달이 구름 같은 게 가려서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 자, 그러면서 주렴을 고쳐갖고, 주렴은 구슬로 된 발이요. 중국집 같으면 이렇게 구슬로 커팅되어 있잖아. 그런 구슬로 된 발을 고쳐갖고 옥으로 된 계단을 다시 쓸며, 고쳐 쓸며. 진짜 옥으로 된 계단은 아니겠죠. 미화법입니다. 그리고 계명성 돛도로, 계명성은 샛별이거든요. 샛별. 그래서 샛별은 금성이에요. 금성은 이제 고전 같은 데에서 나올 때 항상 시간의 경과를 알려줘요. 왜냐면 얘가 가장 늦게 떠서 늦게 지는 별이야. 그래서 샛별이 돛도로 꼿꼿이 앉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달을 바라보며 달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다릴까요? 술 먹으면서. 술 엄청 좋아하세요. 알코올 중독 수준. 네. 자, 그래서 돛도로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는가. 백년화,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자, 연꽃은 어디에 떠요? 물 위에 뜨잖아. 그러니까 정철이 이렇게 바라봤더니 아, 여기에 이렇게 흰 연꽃이 이렇게 뜬 거야. 바다에. 그러니까 원관념은 뭐겠어요? 원관념, 백년화는 바로 연꽃이고 이거의 원관념은 달인 거죠. 그래서 그 달을 누가 보내셨는가? 누가 보낼게요? 맞춰봐요. 임금이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까지?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그래서 살짝 애민 정신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유화주, 신선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득 부어 달다려 달에게 물어본 말이. 자, 영웅은 어디 가며? 영웅은 이태백을 가리킵니다. 이태백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그 누구이냐? 자, 이태백과 사선의 공통점은 다 신선이죠. 신선들이요. 그러니까 신선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신선은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즐기고 신선이 되고 싶은데 아, 얘네들은 찾기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왔어 이제. 자, 아무나 만나보아 옛 비결, 옛 소식을 묻자고 하니 선산동해에 신선이 사는 동해에, 이게 우리나라 동해가 아니라 신선 세계를 가리켜요. 신선 그 동해에 갈 길이 어두멀시야. 멀기도 멀구나. 그래서 신선은 구하기가 힘드네. 아, 정치해야 되나?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붙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결세 이게 두 번째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송근을 베어놓어, 숭근을 베어놓어.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소나무가 또 이렇게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베고 누워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 뭐 하신 거예요? 술 취해서 잠드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잠에 들어
꿈에 한 사람이 날다에게 이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입몽이에요. 꿈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꿈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신선이 등장해요. 꿈에 신선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신선과 정철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선은 동글뱅이 하고 정철은 네모쟁이 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꿈에 한 사람이, 꿈에 나온 사람이 신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은 동그라미. 그리고 날다려, 나에게 이르는 말이. 나는 누구? 정철, 네모쟁이. 자, 그러면서 여기 따옴표 시작해 주세요. 이게 신선의 말. 그대를 내 모르리야. 여기서 따옴표 달지 마시고. 자, 그대를 내 모르리야. 그대는 누구? 정철, 네모. 내가 모르겠느냐. 나는 누구? 신선.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자, 그리고 생략돼 있어요. 그대는 상계의 진선이니라. 자, 그대는 정철. 근데 없어. 상계는 천상계의 진선. 참 신선이니라. 자, 진선은 누구? 정철. 네모. 되셨어요? 자, 그런데 황정경. 경이 들어오면 이제 경전. 그래서 불경, 성경처럼. 그러니까 신선들의 경전이 황정경. 황정경의 일자, 한자를 어찌 그릇 읽어.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 우리를 따르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주문서 경전 같은 거 한 글자 잘못 읽고 벌 받아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거야. 누가? 정철이. 얘가 이제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신선이 된 거죠. 자기가 신선이라는 꿈을 꿔요. 생각해봐. 맨 처음에 금강대에서 뭐 했어요? 자, 저 학은 신선의 학이야. 그래서 신선을 보고 노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말 타고 가는데도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싫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까 수레를 타고 신서에 타는 수레를 타고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신서에 타는 뗏목 타고 싶죠. 신선되고 싶어요. 되게.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꿈에 자기가 신선이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선이니라. 그래서 들려드리고 인간에 내려와 우리를 따르는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동그라미 하셔야죠. 우리를 따르는가. 네가 원래 신선인데 왜 우리를 부러워해? 자, 그러면서 적은 듯 잠깐만 가지 마시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따옴표 닫아주세요. 여기까지가 신선의 말. 자, 신선의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북두성을 기울여 창해수를 비우니. 자, 북두성, 북두칠성 무슨 모양? 북두칠성 무슨 모양이요? 국자 모양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로 큰 국자로 뜰 수 있는 술은 뭐겠어? 창해수. 이 바다가 다 술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네. 그 정시문중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자, 그 창해수를 부어내요. 저 먹고 날 먹여는. 자,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는 무슨 표시? 동그라미. 그리고 날 먹여는. 나를 먹여요. 나는 네모쟁이. 자, 서너 잔 기울이니. 술잔을 서너 잔 먹었어요. 그랬더니 화풍이 스스파야. 훈훈한 구름이 불어와 양액. 액은 겨드랑이. 양 겨드랑이를 축혀주니 구말리 상공으로 넓은 저 하늘로 잠깐이면 날아갈 것 같구나. 자, 어떻게 되셨죠? 술에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또 술 취한 거야. 이 정도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술 가져다가 거기 앞에 따옴표 다시 열어주세요. 여기선 정철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따옴표가 없으니까 전부 간접 인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보기 쉽게 따옴표를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억만착생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해,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튀어,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야, 또 한 잔 합시다. 이러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돼요. 해소되는 것 같지 않죠? 자, 뭐라고 했죠? 먼저 술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먼저 선, 근심하고 그리고 후, 뒤에 즐기겠다. 선우후라. 그러니까 먼저 뭐 하겠다?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자연을 즐기는 일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소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임무와 개인적인 일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던 거를 먼저 왕이 내린 백성을 다스리는 일부터 잘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우후라. 이게 요 부분의 답으로 거의 90% 출제되고요. 한 10% 정도는 조그맣게 쓸게요. 천공후사를 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뒤에 사적인 일을 하자. 그래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자, 해소되는데 뭐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해소가 되죠. 그래서 내가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즐겨야지. 되셨죠? 다 왔네요, 이제. 그래서 그제야 고쳐 만난 또 한자 하적과 땀표 닫았죠? 자, 말을 뒤자. 말을 마치자. 자, 구공. 앞 위에 있는 구만리 장공의 약자가 구공이에요. 그래서 구공으로 올라가니 누가 올라갔을까요? 신선이 이제 올라간 거야. 신선이 돌아간 거죠. 자, 공중의 옥소 소리, 공중의 옥 피리 소리. 자, 어제련가 그제련가. 그래서 이제 잠을 깨요. 잠을 깼는데 너무 생생해갖고 아,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어제 일인가? 오늘 일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코올성 치매라고 술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현실과. 자, 그래서 나도 잠을 깨요. 자, 마지막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정철, 네모쟁이. 나도 잠을 깨죠. 그러니까 인몽에서 강몽, 꿈을 깬 강몽 쓰시면 돼요. 꿈을 깨요. 강몽. 자, 그래서 여기에서 꿈은 무슨 기능을 하나요? 꿈은 내적 갈등을 해소해주는, 갈등 해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돼? 나 되게 신선이 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신선이었잖아.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선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다 왔네요.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자, 깊이를 모르는데 가인들 어찌하니 그 끝인들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망연정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고 명월이 선산 만나게 밝은 달이 온 세상에 선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더라. 자, 분위기 일단 분위기부터 보시면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할 얘기 좀 많아요. 자, 분위기 어때요? 뭔가 평화롭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해소된 화자의 내면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화는 그 내면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자, 달은 또 뭘 의미해요? 왕을 의미하잖아. 그래서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임금의 선정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구나. 아, 역시 우리 임금님이셔. 자, 또 임금에 대한 은혜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자, 글자 수를 한번 보시면 자, 명월이 선산 만나게 안이 비친 배가 없다. 3, 5, 4, 3으로 끝납니다. 3, 5, 4, 3은 시조의 종장이거든요. 이렇게 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일치하면 일치할 때 정격 가사라고 해요. 그게 못 쓰니? 정격 가사. 변격 가사도 있겠죠? 변격 가사는 이 글자 수에서 벗어나는데 대부분 요 글자가 파괴가 돼요. 그게 변격 가사고요. 조선 전기에 쓰여지는 가사들은 정격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일반적으로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가 자유롭고 사음보 기억나시죠? 3, 4조, 4, 4조로 쓰면 되는데 근데 마지막은 이걸 맞춰야 돼요. 시조처럼. 3, 5, 4, 3, 5. 그래야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요게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게 무너진 변격 가사가 나옵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관동별곡입니다. 자, 그래서 관동별곡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 해놨거든요. 녹화 떠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네 보시고 이거 나중에 유미쌤하고 하실 거예요. 네 하시다가 또 이제 뭐 필기를 놓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3편으로 나눠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 2학기에 시험 봐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관동별곡은 끝!